중요한 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중요한 게 스페이스가 3차원이라는 공간이 3차원이라는 그래서 스피드라는 게 주어지면 아까 뭐 계속 예를 들고 1m per second라는 스피드가 주어지면 그 스피드에 해당되는 속도는 다시 속도 얘기죠. 속도는 이 방향일 수도 있고 요 방향일 수도 있고 요 방향일 수도 있죠. 이게 360도가 아니라 3차원이니까 솔리드 앵글이니까 4파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솔리드 앵글 4파이만큼 전부 다 가능하죠. 모든 방향. 그래서 모든 방향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개수를 셀 수는 없습니다. 무한대계이기 때문에. 옛날에 억지로 살려고 이제 뭐 플락스 상수를 쪼개고 그렇게 했었죠. 여기서는 근데 뭐를 생각하냐면 이게 이거를 만약에 셀 수 있다면 이거를 셀 수 있다면 개수가 어디에 비례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만한 속력을 가진 게 있고요. 뭐이 속력에는 이런 속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있고 이런 속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V1, V2라고 해요. 속력 V1을 가질 수 있는 벡터의 개수를 만약에 셀 수 있다면 벡터의 개수와 속력 V2를 가질 수 있는 벡터의 개수를 세보면 만약에 둘 다 세는 게 가능하다면 오른쪽이 당연히 개수가 더 많을 텐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둘 다 무한대라서 많다는 얘기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게 개수를 굳이 셀 수 있다면 그래서 아까 편의상 그렇게 한 것처럼 요 서피스를 임의로 잘게 쪼갠다고 생각하면 개수가 뭐에 비례할 거냐면 요 표면적에 비례하겠죠. 여기도 표면적에 비례하겠죠. 부피라고 잘못 생각하시는데 부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요 속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의 표면까지 벡터가 뻗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가능한 벡터의 개수는 셀 수 있다면 벡터의 개수는 4파이의 V1 제곱에 비례하겠죠. 4파이는 어차피 상수니까 그냥 뭐 V1 제곱만 써도 되고 여기서 넓이도 4파이 V2 제곱에 비례하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커지면 속력이라고 써야겠죠. 속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속력에 해당되는 벡터의 개수가 그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멈춰 있는 건 거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아까 그 말이랑 똑같습니다. 특별하게 예를 든 것 같은데 속력이 1m per second일 확률은 제로라고 해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딱 멈춰져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적분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이거를 이렇게 쪼개야 되는 거예요. 확률 분포가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그 분자가 v라는 속도를 가질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확률이 다가 아닌 게 요 v가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요 확률은 뭐냐면 만약에는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확률은 v라는 벡터를 가질 확률이에요. 그런데 이거 제가 잘못 쓴 게 아니라 실제 속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벡터를 의도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속력일 확률은 요 벡터에 대해서 하나의 벡터에 대해서 계산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벡터들을 다 모아야 됩니다. 몇 개가 있는지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앞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이제 공부를 최근에 했습니다. 속력이 V면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지죠. 운동 에너지도 에너지니까 볼트만 팩터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별로 놀랍지 않게도 이런 요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낮은 에너지 상태가 언제나 높은 에너지 상태보다는 더 확률이 높은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여기까지만 쓰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기까지만 쓰면은 이 함수는 뭐 0에서 맥시멈이 되고 이렇게 유섬수로 떨어지니까 폭력이 0인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관점에서는 사실입니다. 벡터 입장에서는 x 방향 벡터와 y 방향 벡터를 다 다르게 취급하는 요 표기법에서는 실제로 0일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크기가 0인 벡터는 0인 벡터 딱 하나밖에 없는 반면에 크기가 조금이라도 있는 벡터들은 개수가 확 늘어납니다. 확 늘어난 게 정확히 여기 비례한다고. 이걸 그냥.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따로 이렇게 돼요. 어떤 특정한 스피드에 해당되는 벡터의 개수라고 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속 실제로는 무한대인데 계속 벡터라고 써서 좀 애매하긴 한데 비례 관계로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 이제 사실 앞에서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떤 스피드는 다른 스피드에 비해서 벡터의 개수가 많다. 아까 제가 뭐 그림 그리면서 설명했던 정확한 그 벨로시티 스페이스, 그 벨로시티 스페이스, 그러니까 모멘텀 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속도가 크면 클수록 벡터 그 속도, 속력이 크면 클수록 자꾸 빨리 섞여서 얘기하면 되는데 속력이 크면 클수록 그 속력에 해당되는 벡터의 개수가 그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에어리아라고 그렇게 쓴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비례한다라고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쓰게 되는 거죠. 이거를 디제너러시 팩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양자역학 시간에 여러분이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거를 디제너레이트 스테이트라고 부를 텐데 거기서 따온 말입니다. 자, 그러면 DV의 실체가 밝혀진 게 볼츠만 팩터에 의한 확률 곱하기 그 속력에 해당되는 속도 벡터의 개수를 곱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 관계니까 상수라고 쓴 거고요. 상수식을 쓴 거고. 중요한 거는 상수 같은 거 다 제외하면 이겁니다. 뒤에 지수함수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앞에 2차 함수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꼴이다 그거예요. 여기 2차 함수로 증가하는 것 같은 뭐 알고 그린 거겠지만 파라볼라 2차 함수로 증가하는 것 같은 부분이 있고 이쪽에서는 지수함수로 떨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그 뒤로 가면 왜 지수함수는 나왔냐 하면 이게 지수함수는 그 어떤 폴리노미알보다 힘이 셉니다. 힘이 세다는 표현, 비유적인 표현이긴 한데 극한 같은 거 보면 언제나 얘가 아무리 커져도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게 좀 이깁니다. 그래서 얘가 겨우 떨어지게 됩니다.